안녕하세요. 물리 심화반을 맡은 홍남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하고 물리 심화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과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치파인마에서 영재, 민사, 과거와 같은 입시 물리 수업들을 주로 전담을 해왔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권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여야지만 되겠죠. 저는 단연 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아온 기간 동안 3년 연속으로 민사 입시에서 물리가 최고 합격률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영재, 과거와 같은 물리 입시 수업들을 담당을 해오면서 일반 물리학 수준의 문제들까지 다뤄왔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상위권 문제들 충분히 다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강사입니다. 물리학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핵심 두 가지는 구조화와 간결한 풀이입니다. 구조화란 어떤 개념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운동에서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물리량이 몇 개니? 그리고 이 개념과 연결된 이론은 몇 개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잘 답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개념들을 배우긴 했지만 이 개념들 하나하나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것들이 되어 있어야지만 체계적인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화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물리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짧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길게 오랜 시간 풀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결한 풀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추기 위한 간결한 물리는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리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리에는 물리에서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의 경우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운동에너지라는 단어를 보고 에너지를 이용한 풀이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에너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평형점을 찾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평형점은 알짜 힘이 0인 지점이라서 사실은 이 문제는 에너지가 아니라 힘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풀이를 해나가시려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저의 수업에서는 물리의 관용적 표현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념의 구조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을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체계적인 풀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의 경우도 공면은 굉장히 에너지에서의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이거는 에너지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문제에 운동에너지라는 단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힘을 t초 동안 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간은 에너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에너지로 풀기 시작하면 굉장히 돌고 도는 혹은 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 시간을 묶어줄 수 있는 물리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충격량이라는 거고요. 이 충격량을 이용해서 운동량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은 운동에너지로 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해서 답을 표현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가능하려면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구조화를 저희 수업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식과 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리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풀이도 간단해야지만 되는데요. 물리에서는 비교하는 양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한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면 두 구간의 운동을 비교해야지만 되고요. 그다음에 한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다른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비교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같은 형태의 식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줄이고 굉장히 풀이를 간결하게 해서 우리 눈에 한눈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문자로 식을 표현을 한 후 그 중에서 변수들만 뽑아서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파악된 관계를 가지고 비를 이용해서 접근하실 때 굉장히 깔끔한 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식과 비를 사용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결한 물리를 위한 물리학 심화반은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들을 다루긴 하지만 기본 개념들은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에 연결된 심화 개념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심화 개념과 그에 연결된 심화 문제들을 풀어봐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념들을 구조화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인데요.
그 구조화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직접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문제 시험장에서 상위권 문제를 만났을 때, 최상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만 가장 좋은 풀이법인지 직접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숙련시키는 과정을 가장 핵심에 두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수능 특강이나 모의, 모평 문제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최상위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과 같은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하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면서 그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변형되어도 이 이론들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나갈 겁니다. 예, 저의 관리도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재를 보시면 언제 어떤 개념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파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단계별로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단계를 나눠놓은 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크북 푸는 거 당연할 거고요. 실전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변형한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게 되고요. 그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들은 다 제가 직접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리는 굉장히 풀이가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풀이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 제가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드릴 때 풀이를 쓸 수 있는 저런 과제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첨삭을 해서 수정할 부분들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능 특강의 문제들을 전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의 해설 문제들을 다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클리닉도 철저히 진행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틀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 틀린 문제라서 틀린 개수가 몇 개 이상일 경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필수 참여자로 클리닉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필수 참여자가 아니라도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클리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닉 참여자 명단 제가 저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시험을 치고 나면 이렇게 상세한 피드백 드리고요. 이 상세한 피드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나의 단점이고 내가 무엇을 고쳐 나가야지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언제든 질문하실 수 있고 질문하셨을 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리의 구조화와 간결한 풀이로 최상위권 획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실 이 물리학 심화반은 로고스 방위관에서 토요일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